자, 이번 영상에서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정확한 정의가 뭔지 알아보고,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대부분 자동사, 타동사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용어가 영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법적인 용어는 그저 지식을 위한 용어다, 문법을 위한 문법 용어다, 알아도 써먹을 곳이 없어서 실용성마저도 없는 그런 귀찮은 용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법은 알아봐야 써먹을 수가 없어, 이런 생각에 문법을 자꾸 무시하게 되는 경향으로 흘러가게 만들죠. 근데도 문법은 안 하자니 찜찜하고 하자니 쓸모도 없는데 시간만 낭비되고 그저 귀찮기만 하지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필수 영문법을 순서대로 시청하셨다면 용어의 정확한 정의와 이해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자주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도 그 경험을 다시 한번 하시게 될 겁니다. 보통 자동사가 뭐냐, 타동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는 동사예요,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는 동사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거의 100%예요. 근데 용어를 저렇게 애매하게 정의를 해버리면 도대체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용어가 정말 중요하구나, 자동사, 타동사라는 이 용어 덕분에 영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경험을 해보신 경우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자, 저 애매한 용어 대신 제가 다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정의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정의를 활용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를 해결하고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일단 자동사냐 타동사냐 이걸 구분하는 기준은 목적어다, 이건 분명하죠.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 어쨌든 목적어가 기준이 되어서 자동사냐 타동사냐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면 자동사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 자동사는요, 목적어가 없는 동사, 요게 아니고 자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없는 동사, 목적어를 가지면 안 되는 동사, 요게 정확한 정의예요. 목적어가 없다, 요게 아니라 목적어를 애초부터 가질 자격 안 된다, 자격 미달이다. 즉 자동사가 목적어를 가진다, 이건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 말이에요. 즉 자동사 플러스 목적어, 이 형태는 위헌, 위법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부터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는 거, 이렇게 애매한 정의는 버리시고 자동사는 애초부터 아예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없는 동사다, 이렇게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동사,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없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영어라는 언어는 원래 옛날부터 어휘가 많이 부족했던 언어예요. 그래서 특히 유럽에서는 프랑스어, 독일어 등에 비해서 영어는 정말 천박하고 수준 낮은 그런 언어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 참 알 수 없죠. 그 영어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언어처럼 되어버렸으니 세상 참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 같은 데 가서 영어로 뭐 길이라도 물어보면 쳐다도 안 보고 대답도 안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막내 이모부가 독일 사람이에요. 제 막내 이모께서 서독에 파견됐던 간호사셨거든요. 그런데 독일 이모부, 즉 의사 이모부를 만나서 결혼을 하신 거죠. 근데 이 독일 이모부가 한 15년쯤 전에 한국에 오신 적이 있는데 영어를 전혀 못해요. 독일 사람이고 의사인데도 영어를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전혀 안 돼가지고 답답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영어 잘합니다. 길거리에서 영어로 길 물어봐도 영어로 유창하게 대답 잘 해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세상이 많이 변한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는 어휘가 부족한 언어는 맞아요. 이렇게 어휘가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성경을 영어로 번역할 때도 예를 들면 뭐 히브리어나 독일어에 있는 단어가 영어에는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오역이 생겼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죠. 한국어에 있는 눈이 내릴 때 쓰는 표현 소복소복, BTS가 소복소복이라는 노래 가사말을 집어넣었는데 이 말에 딱 맞는 영어 단어가 없어서 BTS 팬들이 굉장히 궁금해했다고 그러지요. 영어에는 소복소복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단어가 없다 보니까 정확한 번역이 힘들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김소월의 진달래꽃 같은 시는요, 영어로 정확히 번역이 안 돼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때 역겹다라는 표현을 사전적 의미 그대로 disgusting 이렇게 표현을 쓰면 정말 이 시의 느낌이 전혀 전달이 안 돼요.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아름따다, 아름. 저 단어도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됩니다.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사뿐히, 들여. 저 단어들도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이 불가능해요. 물론 영어 단어도 한국어로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숫자로 볼 때 한국어가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갈 때 불교 경전은 당연히 인도어로 되어 있었겠죠. 산스크리트어가 됐든 무슨 어가 됐든 어쨌든 인도어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중국으로 건너갈 때 중국 사람들한테 불교를 전파하려면 한자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 번역 작업을 했던 사람이 구라마습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불경 번역을 다 마치고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내가 번역한 불경에 단 한 글자도 오역이 없을 거다. 그 증거로 내 시신을 태우면 뼈까지 다 타서 제가 되더라도 내 혀는 안 탈 거야. 이렇게 장담을 하고 죽습니다. 뼈는 타도 혀가 안 탈 거다. 불가능한 일이죠. 불교는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라마습이 죽고 나서 화장을 했는데 정말 뼈는 다 타서 사라졌어도 혀는 안 타고 남았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겠지만 어쨌든 오역 없이 번역이 잘 되었다는 거, 그리고 번역이라는 게 오역 없이 전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요거를 잘 나타내는 일화예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영어라는 언어는 정말 어휘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가뜩이나 부족하다 보니까 이 자동사를 재활용해서 다른 뜻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특히 목적어를 갖는 타동사로 의미를 확장하고 싶은 경우가 자주 생기는 거죠. 근데 새로운 어휘는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기존에 있던 자동사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없다.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 이게 자동사의 명확한 한계인데 이 자동사를 활용해서 목적어를 갖는 다른 의미의 동사, 즉 의미가 달라진 타동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자꾸 생기는 거지. 어휘가 부족하니까. 근데 자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없거든. 어쨌든 못 갖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문법적인 오류 또는 어색함이 없이 자동사가 목적어를 갖고 그리고 다른 뜻으로 의미도 확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이런 방식을 택합니다. 미성년자가 휴대전화 개통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을 쓴 거예요. 미성년자는 원래 휴대전화를 본인 명의로 개통할 수가 없죠. 즉 미성년자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휴대전화 대리점 가서 저 휴대폰 개통해 주세요 이러면 거기 직원이 뭐라 그래요? 엄마 모셔와 이럽니다. 왜 엄마를 모셔오라고 할까? 미성년자는 개통할 자격이 안 돼. 개통하고 싶으면 자격이 있는 성인, 즉 엄마를 모셔와야 된다 이 뜻이죠. 네가 자격이 안 되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와 똑같습니다. 자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안 돼요. 근데 목적어를 가져야겠어. 그래서 의미도 좀 확장해야겠어. 그런데 자동사는 혼자 힘으로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바로 써야 될까요? 아니면은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있는 어떤 놈과 동행해야 될까요? 그쵸? 미성년자가 개통 자격이 있는 엄마랑 동행하듯이 자동사도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있는 어떤 놈과 동행해야 돼요. 즉 자동사는 혼자서는 절대로 목적어를 가질 수 없고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자동사가 막 주변을 살펴봤어요. 아씨, 나 목적어 좀 가져갖고 좀 의미도 좀 확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네. 이게 내 한계네. 어떤 놈한테 도와달라 그러지? 이러면서 자동사가 막 주변을 살펴봤어요.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있는 놈이 누구지? 이렇게 샅샅이 뒤져봤더니 딱 두 놈이 있어.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있는 놈이
영어에 딱 두 놈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이거 나중에 중요하게 써먹을 일 많으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려나 모르겠네요. 영어에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게 딱 두 놈이 있다. 이랬는데 이거 지금 기억하는 분이 계실란가? 뭐 괜찮습니다. 기억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다시 알려드리면 되니까요. 자, 영어에서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되는 놈 딱 둘이라 했어요. 하나는 타동사,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진다. 나중에 다시 정의를 다시 수정해 드리겠지만 어쨌든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있는 놈이에요. 근데 이 타동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동사가 목적어를 가져야겠어. 그래서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놈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딱 처음에 찾아낸 놈이 타동사예요. 야, 타동사 저놈은 목적어를 가질 수 있구나. 저놈한테 도움을 좀 받으면 되겠다 했는데 타동사의 도움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일까? 타동사의 도움을 받으면 동사가 두 개가 돼버리거든. 즉 주어 플러스 자동사 플러스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자동사가 목적어를 갖기 위해서 타동사의 도움을 받았어. 그래서 의미 좀 확장해 보려고 하는데 타동사의 도움을 받으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사가 두 개가 돼버려요. 그럼 안 되지. 동사는 몇 개여야만 한다고? 그쵸. 동사는 한 문장에 하나여야만 한다. 이게 문장 성립의 원칙이고 필수 영문법 2강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반복하고 수도 없이 활용했잖아요. 오, 그럼 타동사는 탈락. 얘 도움은 받을 수가 없네. 근데 영어에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게 딱 두 놈이라고 했는데 그중 하나인 타동사는 탈락했으니까 이제 하나만 남았어. 그 남아있는 하나가 과연 누굴까? 그쵸, 전치사예요. 영어에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거 딱 두 개다. 타동사와 전치사.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활용할 곳이 많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라 했어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온다. 이 명사를 우리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른다. 아, 전치사가 목적어를 취하는 또 하나의 존재였네. 그쵸?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는데 이때 이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한다. 38강에서 배웠고 그 이후로도 시시때때로 제가 강조해 왔죠.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내가 그걸 왜 생각 못했지 하고 머리 쥐어뜯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확실히 나이가 드니까 자꾸 까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대목에서 중고등학생들도 전치사요 이렇게 바로 대답이 나오는 경우 거의 없어요. 스무고개식으로 제가 막 유도해야 간신히 나올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너무 자책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앞으로 목적어 갖는 두 가지 뭐뭐 있어 이러면 타동사, 전치사 이렇게 딱딱 나올 수 있도록 깊이 박히는 거예요. 특히 나이 탓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나이 먹으니까 자꾸 까먹는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꼭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젊을 때는 한 번, 두 번 들으면 다 기억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죠. 여러분들 중고등 때 돌이켜보시면 한 번, 두 번 보고 다 기억하는 경우 없었어요. 나이 들어서 까먹는 게 아니고 원래 그냥 까먹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반복해갖고는 어차피 내 거 안 돼요. 나이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건 두 개가 있어요. 타동사와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셨다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맞다 그랬었지 하고 좀 더 강력하게 인식을 하시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그걸 잊어버렸다고 나는 안 되나 봐, 머리가 나쁜가 봐, 나이가 먹어서 안 되나 봐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누구나 다 이런 과정 겪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네요. 자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없다. 이게 자동사의 정확한 정의였어요. 근데 영어는 어휘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표현을 하려고 이 자동사가 목적어를 가져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자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없으니까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게 영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타동사와 전치사다. 타동사는 탈락. 왜? 동사가 두 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전치사의 도움을 받는다. 즉 자동사는
목적어를 가지고 싶다면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요 얘기예요. 물론 목적어를 가진다는 말은 원래 그 자동사의 뜻이 아니라 다른 뜻으로 확장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look 요놈이에요. 동사 look 얘는 기본적으로 자동사예요. 어떻게 보이다 이런 뜻이에요. look expensive 비싸 보인다. look nice 멋져 보인다. look promising 유망해 보인다. 목적어가 없죠? 자동사예요. 을에게 이런 뜻을 가진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동사지. 근데 이 look을 타동사로 바꾸고 싶어. 즉 보이다가 아니고 뭐뭐를 보다. 이렇게 목적어를 갖는 타동사로 활용하고 싶어요. 하지만 look 얘는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니까. 그래서 전치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Look at me. 나를 봐라. 이렇게 전치사 at 요놈의 도움을 받아서 목적어를 갖게 되는 거지. 전치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놈이니까 자동사 옆에 붙어서 목적어를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이때 전치사 at 요놈은요. 동사 look 요놈을 도와주려고 look 여기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look at 요거를 하나의 동사 덩어리로 판정하고 이런 걸 우리가 수거 구동사 이런 식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뒤를 봐줄게. 즉 너를 돌봐줄게. 뒤를 봐준다. Look after. I will look after you. 내가 너를 돌봐줄게. 자동사 look 여기에다가 전치사 after 요거를 붙여가지고 돌봐주다 이런 뜻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전치사 after가 붙는 바람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지. look은 목적어를 못 가지니까 전치사 after의 도움을 받아서 목적어를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after 얘는요 동사 look 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거니까 look after 요거를 한 묶음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look up to 위를 쳐다보는 거네. 우러러보다 존경하다. look down on 사람을 아래로 쫙 내려다보는 거죠. 멸시하다 무시하다. look for 뭐뭐를 찾다. look into 전치사 into는 밖에서 안으로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뭐를 들여다보다 뭐뭐를 조사하다 이렇게 자동사 look에 전치사가 붙으면서 목적어를 가지게 되고 즉 목적어를 가진다라는 얘기는 타동사로 의미가 확장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look up to, look down on, look for, look into 이거를 하나의 동사 덩어리 타동사 덩어리로 보시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면 laugh 요 단어가 있죠. laugh 얘는요 웃다 라는 뜻이에요. 그는 웃는다 자동사죠. 목적어가 안 왔잖아요. 그는 웃는다 뭐를 이렇게 안 와요. 그래서 laugh라는 동사는 자동사예요.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없는. 그런데 이 단어를 이용해서 비웃다 라는 표현을 해볼라 그래요. 비웃다 라는 단어는 누구누구를 비웃다 뭐뭐를 비웃다 이렇게 활용이 될 테니까 타동사일 거예요. 목적어가 오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자동사 laugh 얘를 이용해서 타동사 비웃다 누구누구를 비웃다 라는 단어로 확장을 시키려면 즉 목적어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려면은 laugh 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없거든. 그러면 목적어를 가지려면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동사가 목적어를 가지고 싶으면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쵸. 전치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laugh at 요렇게 전치사 at 요거를 붙이면 비웃다 라는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당연히 전치사 at 요놈은요 동사 laugh 요놈을 도와주려고 온 거기 때문에 laugh 요놈하고 at 요놈은요 한 덩어리예요. 요것들이 뭉쳐서 하나의 비웃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laugh at 요거를 하나의 동사 덩어리로 취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동사 laugh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 그런데 이 laugh 웃다 라는 동사를 비웃다 라는 뜻으로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비웃다 뭐를 이렇게 목적어를 갖게 되니까 목적어를 가지려면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왜? 자동사는 애초부터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없으니까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전치사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laugh, 웃다, laugh at, 비웃다 이런 식으로 동사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이런 식의 수거나 구동사가 영어에 비하면 별로 없어요. 근데 영어에는 이런 게 정말 많죠. 그게 왜 그런다고? 어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동사랑 전치사랑 합쳐서 목적어를 가질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뜻이 확장되는, 즉 다른 뜻을 가진 표현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자, 오늘 영상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동사의 정확한 정의. 자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없다. 하지만 목적어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 미성년자가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휴대폰을 개통하듯이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있는 타동사나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 타동사를 사용하면 동사가 두 개가 되니까 곤란하고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번 영상에서 타동사까지도 다루려고 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자동사만 정확히 다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타동사 다뤄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